역전세,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역전세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형성된 전세 가격이 갑자기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가다 보니까 주인들이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주택 시장이 전세금에 대해서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전세를 노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세대출 제도나 이런 걸 다 활용하셔서 최대한 전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역전세가 났을 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역전세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현상이 이제 거기서 빚어지죠. 돈을 못 돌려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임차권 등기라고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소유주 입장에서는 또 집을 팔려고 한다든지 경매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역전세가 이제 사회 이슈가 된 겁니다. 그 잘못하면 금융도 흔들리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금융회사 흔들린 건 아니고요. 소유주의 입장에서 좀 흔들리겠죠. 세입자들하고 전세보증금 못 찾게 되면 사실은 경매 과정을 거친다는 게 쉽지 않지. 생활을 좀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뭐 정신도 아프시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전세가 벌어져서 계속 어떤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된다라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건 맞고, 말씀하신 금융 부분에서는 사실 금융회사 입장들은 뭐 채권 회수만 되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소유주, 임대인과 임차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언론에 역전세 대란, 은행이 흔들린다 막 나던데 그건 과장인가 봐요. 역전세가 났을 때 채권 회수가 안 되는 데가 있나요, 현장이? 그러니까 그 기사는 좀 과장이군요. 네네, 그게 좀 연결을 이상하게 지은 것 같아요. 좀 과장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역전세 문제가 지금 뭐 자칫 보면 어떤 요인들이 어디에 있냐 지금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있겠네요. 저기 그 전세가 그렇게 역전세 문제가 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지면 네, 신규 분양도 결국은 그 갭 투자 개념으로 분양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타격이 가면은 금융도 흔들릴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이제 뭐 먼가요? 과대 해석이죠, 과잉 해석. 네. 왜냐하면 뭐 지금 걸어가는데 물병이 흔들려, 야 지진 날 것 같다 이런 소리랑 똑같습니다. 수준이 제가 볼 때 전혀 거기까지 간다라면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형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 때 회수하는 거잖아요. 회수할 때 채권 회수가 안 되게 대출하는 기관이 현재 없거든요, 대한민국. 그리고 또 비소구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받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또 우리는 LTV도 낮게 드는 편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전이된다는 건 좀 과잉된 해석이다. 제가 볼 땐 그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 전세금을 많이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신묘한 투자인데 결국은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까지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 지금 하락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전세 사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뭐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죠. 예측 불가능한 변동이라는 게 제일 문제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게 내외부적인 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인을 예측한다고 해서 외부적인 요인이 갑자기 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듯이 뭐 질병 사태로 인한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한 뭐 저금리 사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또 그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또 감안해야 될 수 있겠죠.